거대한 스마트폰 제국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술의 정점에 서 있던 애플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며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업계는 경악했으며 20대 남성의 갤럭시 사용률이 단 1년 만에 무려 13%포인트나 급등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과거 43%에 불과했던 20대 남성들의 갤럭시 사용 비중은 이제 56%에 도달했고, 이는 아이폰에 견고했던 아성이 한국 시장의 젊은 층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계 수치를 넘어선 실제 현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며, 아이폰을 고수하던 20대 친구들이 하나둘씩 갤럭시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인공지능을 앞세운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은 구글과 손을 잡고 거침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월가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애플의 주가를 높게 평가하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반격 카드를 기대합니다. 예전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자부심이었으며,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아이메시지에 파란 말풍선을 띄우는 것이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에게는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갤럭시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폰이 예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폰의 기능이 답답해져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인상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스마트폰 혁명의 초기에는 단순히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은 놀라워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기기가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생각을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고도화된 지능을 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한 발 늦은 행보를 보이며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구글과 협력하여 제미나이라는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할 때 애플은 여전히 10년이 넘은 낡은 시리를 손보겠다는 공허한 발표만 반복하며 사용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복잡한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를 탑재한 갤럭시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기존의 브랜드를 떠납니다. 까다로운 한국 시장의 젊은 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지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공지능 전쟁에서 매우 현명한 선택을 내렸으며, 혼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하려는 폐쇄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인 구글에게 먼저 전략적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은 전 세계 수억 대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갤럭시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양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2024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고, 내장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통역 기능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외국인과 전화할 때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영어로 전달되는 마법 같은 기술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기능이 현실이 되었고,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하면 내 귀에는 즉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은 갤럭시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궁금한 것을 발견했을 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즉시 검색 결과로 연결되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은 타이핑이 필요했던 검색의 시대를 종료시키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예인의 얼굴이나 지나가는 옷에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 기능은 인간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을 더욱 직관적이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이미 두 번째 AI 폰을 내놓으며 속도를 올리는 동안 애플은 여전히 기술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토록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겉으로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준비 과정보다 내부 사정이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1년 혁명적으로 등장했던 시리이며, 당시에는 놀라웠던 이 시스템이 이제는 애플의 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시리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대본 기반의 연기자 같아서 조금만 질문이 빗나가도 알아듣지 못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최신 인공지능은 수십억 개의 문장 패턴을 학습하여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변을 생성하는 차원이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애플은 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낡은 시리에 결합하려 시도했으나 10년 된 시스템과 최신 모델이 서로 충돌하며 내부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은 이를 두 개의 뇌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불렀으며 간단한 작업과 복잡한 작업 사이에서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본 기능들이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기능들은 빠진 반쪽짜리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이해하고 앱을 직접 조작하는 진정한 차세대 시리의 등장은 결국 올해인 2026년으로 밀려나며 사용자들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고집하며 쌓인 이른바 기술 부채가 애플의 발목을 잡았고, 이는 결국 핵심 인공지능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플을 떠난 천재 엔지니어들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메타와 오픈 AI로 향하며 애플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탈한 배경에는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비밀주의 문화가 있었으며, 이는 연구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에는 효과적이었던 비밀주의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재 유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애플의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기술을 풀며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IT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인공지능 기능만 놓고 평가한다면 삼성이 애플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서 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구글과 협력하여 문을 열고 시장을 선점할 때 애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결국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월가의 투자자들이 애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1라운드 이후의 반격 카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인공지능 경쟁은 서막에 불과하며, 진짜 전쟁은 대화형 AI를 넘어선 에이전트 AI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 일을 처리해주는 디지털 비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AI가 배달 앱을 추천해주는 수준이라면, 에이전트 AI는 직접 앱을 열고 결제까지 완료하여 음식을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려면 인공지능이 단순히 텍스트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 화면의 구성 요소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이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시장의 화제를 독점하고 있을 때, 애플은 2024년 4월 조용히 페레페레이라는 코드네임의 연구 논문을 공개하며 은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페렛 UI 논문은 인공지능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학습하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핵심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페렛은 영어로 작고 민첩한 족제비를 뜻하며, 애플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 역시 그 이름처럼 스마트폰 화면 속의 복잡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집니다. 페렛 UI의 핵심 기능은 단순한 이미지 인식을 넘어선 깊이 있는 화면 이해에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화면에 배치된 수많은 요소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똑똑한 족제비는 화면 어디에 버튼이 있는지, 어느 곳이 텍스트 입력 창인지,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아이콘이 배달 앱인지 은행 앱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면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을 대신해 직접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복잡한 조작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음성 비서들은 앱 개발자가 특별히 허락하고 설계한 기능 범위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기에 개발자가 기능을 만들지 않으면 시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렛 UI처럼 인공지능이 화면을 직접 보고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앱 개발자가 별도의 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버튼을 찾아 누르며 임무를 완수합니다. 여기서 삼성과 애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삼성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위에 새들어 사는 셈이라 시스템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소유이며 삼성은 그 플랫폼을 빌려 쓰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아이폰의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인 iOS까지 모든 설계도를 직접 그리고 만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애플은 인공지능을 운영체제,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직 계열화 전략은
인공지능 시대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자신만의 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 성 안에서 인공지능 비서가 사용자의 모든 요구를 대신 처리해주는 집사가 되는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자체가 사용자의 의도를 완벽히 실행하는 유능한 개인 비서가 되는 세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외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고집스러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이 선택한 구글과의 긴밀한 협력에는 달콤한 열매만큼이나 뼈아픈 대가가 따르는데 갤럭시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가 결국 구글의 서버로 흐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진을 편집하며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가치는 삼성이 하드웨어를 팔아서 버는 이익보다 구글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빠르게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안방에 구글이라는 거대한 손님을 깊숙이 들여놓으며 플랫폼 주도권을 일부 양보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외부 기업에 단 한 푼의 수익이나 데이터도 나눠주지 않고 아이폰 생태계 전체를 독점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구글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자사의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폐쇄적이면서도 완벽한 세계, 그것이 바로 애플이 느림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애플의 뛰어난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정든 회사를 떠나 메타와 오픈 AI로 향한 가장 큰 이유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연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들은 연구 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유하며 전 세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는 개방적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인재 유출은 결국 IT 업계에서 애플의 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낳았고 시장의 평가를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의 흐름에 민감한 월가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애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 거대 제국의 숨겨진 저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인공지능 대결은 사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인 1라운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2라운드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1라운드가 실시간 통역과 요약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지를 겨루는 장이었다면 다가올 2라운드는 기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차원의 싸움입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며 이는 단순히 말로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비즈니스 업무를 완벽히 대행하는 디지털 집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현재의 인공지능은 배달 앱을 찾아주거나 어떤 메뉴를 먹고 싶은지 되묻는 정해진 대화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직접 앱을 구동하고 결제 버튼까지 대신 눌러 음식이 집 앞까지 오게 만드는 실질적인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화면을 인간처럼 바라보고 어떤 앱이 열려 있으며 어떤 버튼을 조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애플은 페렛 UI라는 고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스마트폰 화면 속의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민첩하게 분석하고 인지하는 독보적인 무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페렛 UI는 화면 전체를 스캔하여 버튼의 위치와 입력창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가락을 대신해 화면을 조작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능형 비서들은 앱 개발자가 미리 정해놓은 특정 기능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기에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복잡한 작업은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화면 자체를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게 된다면 앱의 내부 설정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화면을 조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의 빅스비 또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준비 중이지만 안드로이드라는 타사의 플랫폼 위에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의 핵심 깊은 곳을 제어하는 데는 태생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히 수직 계열화한 애플은 운영체제의 근간부터 인공지능을 통합할 수 있어 타사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기기 제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견고한 생태계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자사의 인공지능이 독점하고 외부 기업에 단 한 푼의 가치도 넘겨주지 않는 완벽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페렛 UI는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애플이 준비하는 이 카드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만약 애플이 조만간 이 에이전트 기술을 실용화하여 시장에 출시한다면 현재 삼성이 선점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판도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삼성의 갤럭시 S25가 구글의 제미나이와 결합하여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갤럭시 S25 시리즈는 구글 제미나이와 결합하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인공지능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시간 통역과 고급 사진 편집처럼 당장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삼성의 직관적인 AI 기능들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여전히 혁신적인 기능들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머물러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능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이 끝난 뒤인 2년이나 3년 뒤의 미래에는 애플이 준비한 에이전트 기술이 완성되어 시장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즐거운 대화 상대를 원하는지 아니면 귀찮은 일을 대신해줄 유능한 집사가 필요한지입니다. 현재 삼성은 실시간 통역과 스마트 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매우 훌륭한 인공지능 대화 상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직접 앱을 열고 화면을 터치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완벽한 개인 집사가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애플이 과거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처럼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할지는 올해 공개될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인공지능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며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그날이 오면 진짜 인공지능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삼성의 질주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애플의 치밀하고 전혀 다른 인공지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삼성의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이지만 애플은 자신만의 생태계를 독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위험하고 거대한 계산을 이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당장 눈앞에 놓인 기술적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애플이 제시하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왔던 방식이 인공지능의 진화와 함께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기와 대화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모든 복잡한 과정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동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드디어 실체를 드러낼 애플의 차세대 시리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페렛 UI의 성능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이러한 에이전트 기능이 실제 아이폰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새로운 전략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 비서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똑똑한 대화 친구와 유능한 개인 집사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스펙 비교를 넘어 기업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의 이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IT 업계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